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이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정부 시위 그리고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 여기에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서 2만 명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군사 작전을 할 것 같았는데 오늘 새벽엔 좀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문가 모시고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전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이란 현지 모습들을 보면요. 시위대 사망한 모습들, 약간 시신들이 비닐에 쌓여서 그냥 길바닥에 있는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해지는 사진, 영상들을 보면은 안타깝다 못해 정말 좀 참혹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적인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에서 쓰는 인용하는 그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 노르웨이에 있는 이란 그 인권이라고 하는 단체와 그 미국에 있는 그 인권 활동가 뉴스 통신사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정보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사상자를 크로스 체크해서 직접 해서 수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3,428명이 죽었다. 자기네들이 이제 확인한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못 가는 곳도 많고 길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상자까지 이렇게 다 해서 보면 한 2만 명까지 그러니까 사상자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네. 추정치라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 있는 이란 인권 활동가 뉴스 통신은 한 2천여 명이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망한 시위 참가자 다수를 보면 눈이나 얼굴에 좀 총상을 맞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좀 그런 지금 건가요? 이란의 사법 치안 당국이 이 지금 시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네. 내란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탄이 보급이 됐고 실탄을 이용한 그리고 인터넷도 다 끊는 아주 어떻게 보면 최대 압박 강경 정책으로 지금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관총을 사용했다. 그리고 뭐 그 최근에 벌어졌던 23세 여대생은 뒤에서 확인 사살을 당했다. 뒤에서 총을 가까운 근거리에서 총을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부 당국도 왜냐하면 지금 이란 시위가 어떻게 보면 그때 아미나 히잡 시위 이후에서 가장 대규모로 가장 큰 그 전 지역에 확산돼서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위협이 돼 있고 시위대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의 절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시위가 12월 28일 작년 연말에 시작됐을 네. 때는 처음에 17개 주에서 시작했다가 21개 주, 지금은 31개 주 전국에서 지금 시위가 이렇게 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란 시위대 입장에서도 요번에 모멘텀, 요번에 동력이 확장이 됐을 때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규모의 시위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양쪽이 지금 사활을 걸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정부 당국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당국 얘기를 보면요. 시위는 신성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논리로 강경 진압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하레베라고 해서 이게 보면 신에 대한 직역하면 신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 대해서 너네들이 신성 모독, 신에 대해서 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신을 욕해도 그걸로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란의 체제는 벨리앗 파기 그러니까 신정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신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에 대한 모독은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극단형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했고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한 건 내란죄를 넘어서 체제, 국가 체제, 죄송합니다. 내란이 아니라 외환에도 넘어서 그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폭도들이다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사를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사법부는 이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형 집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این افرادی که واقعا آدم سر بریدن، آدم سوزوندن، به آتیش کشیدن.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이렇다 보니까 뭐 대규모 사형 집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히잡 시위가 있었던 2022년, 그러니까 아미나 그 여성이 히잡을 잘못 썼다고 저 종교 경찰이 잡아가서 거기서 이제 구타를 당해서 죽은 사건에서도 당연히 그 내란 혐의로 해서 형 집행이 됐고 신속하게 집행이 된 구형이 되고 집행이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똑같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 당국이 강력하게 공포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위를 빨리 지금 소요 사태를 진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당국은 이 시위에 참여한 20대 청년 한 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행위에 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우려도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서 나서가지고 이란이 그럴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 소식 들리나요? 원래가 어제였나요? 14일이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로 지금 어떤 14, 그러니까 오늘일 겁니다. 네, 오늘 이제 형 집행, 그러니까 어젯밤. 네. 네, 에르판 솔타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란 사법 당국, 치안 당국에 잡혀서 형 집행까지 선고까지 받아서 오늘 14일 이란 시간 14일로 사형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네, 얘기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그 솔타니 가족에게 형 집행이 연기됐다라는 정부 당국의 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직접 밝히기를 소스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 반대 세력에게 얘기를 다 들었고 신뢰할 만한 세력에 들었고 처형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개입할 거다. 그런 식의 메시지는 네. 나온 상태라서 네. 형 집행은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는 곧 군사 작전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been informed by very important sources on the other side, and they've said the killing has stopped and the executions won't take place. There were supposed to be a lot of executions today, and that the executions won't take place, and we're going to find out. But we've been told on good authority, and I hope it's true. Who knows, right? Who knows? We've Crazy seen the body world. bags, so how do you trust No, them? you've seen that over the last few days, and they said people were shooting at them with guns, and they were shooting back, and it's one of those things. But they told me that there'll be no executions, and so I hope that's true. Does this mean military action is now off the table against Iran? Well, we're going to watch and see what the process is, but we were given a very good statement by people that are aware of what's going on. 네, 교수님,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군사 개입을 잠정 보류한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합니다.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너네들을 군사 공격을 할 것은 우리 테이블에 항상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라고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통 보는 바로미터는 자 우리가 복기해 보면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이란을 공격했던 12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쟁을 벌일 때도 미국은 핵 항모들을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보통 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단순히 국지적 폭격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우발 사태로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항상 플랜 A, B, C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놓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준비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우데이드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카타르에 있는 공항입니다. 군사공항. 그걸 이용해서 폭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이 그렇게 전면전이나 확전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건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지로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 카드로 지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같은 그런 작전도 사실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메네이 핀셋 타격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랬었는데 지금 논조가 변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한 가지 한 사실은 그런 능력, 캐퍼빌리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우디나 UAE나 다른 카타르 국가들이 지금 그런 전쟁은 확전은 보류해달라고 지금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게 다수의 언론의 외신에서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사우디, 오만, 카타르. 그러니까 이란의 라이벌인 일부 아랍 국가들이 테헤란 공격에 반대하는 어떤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외신에서. 그 얘기시군요. 네, 그게 왜냐하면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확전이 되고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그런 그 해양 유통, 그러니까 해양 석유 운송이 막히게 되면 석유 유가가 치솟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나 UAE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의 70-80%를 석유 판돈으로 확보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일기 때 이란은 아니지만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이 아부과이스라고 소위 그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트럼프가 그때 트위터, 지금은 X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 이란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놔두다가 갑자기 내가 공격을 멈췄다라고 이렇게 또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네. 그때 누가 막았었냐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UAE의 알나흐얀 지금 그 대통령이 막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경제적 여파가 자기네들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이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것들과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폭격 가능성보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쪽에서 보는 것이 조금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결국 석유 시장을 흔들고 또 자국 내 정치적인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일단은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란인들 지금 피난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많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터키로 가는 영상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란 가족들, 개인들 보니까 짐과 소지품을 끌고 옆 나라로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이란으로 돌아갈 때 근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복 때문에 또 언론에게는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란에서는 확실한 거는 인터넷은 차단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Haberimiz yok. Biz bilmiyoruz. İnternetimiz yoktu. İnternetimiz yani bizim İran içindir. Yani millidir. Biz diyeriz milli diyeriz. Orada da bir has bir şeyler yok olmuyor. Yok. Biz de bilmiyoruz çünkü internetimiz uzun kart bilmiyoruz. No contestan. 5 días estoy intentando hablar con mi hermano, no sé nada de ella. ¿Has visto? Han puesto a todos los teléfonos un robot Para todo, para... que estará en algún central Sí, centralita. y va a todos los números de la gente y te contesta eso. Es un robot. 생사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니까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저걸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 확장과 시위 결집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막아놓은 것이죠. 네. 근데 인터넷이 막혔는데 이란 시민들에게는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이 있어서 그나마 이게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비트챗 메신저? 이게 어떤 거예요? 저도 이걸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그런 테크니션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걸 해서 텍스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스타링크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물론 이제 그것도 통신 방해를 통해서 잘 완벽하게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스타링크를 연결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이란 시위대가 이제 외부 언론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어찌됐건 인터넷 연결이나 전화망은 완전히 통제되고 이란 정부에 통부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도 테헤란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하고 인력 철수했고요. 이탈리아, 폴란드 자국민에게 이란 즉시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앙숙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6월 달에 벌어졌던 10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이 지원하는 소위 말해서 미드나잇 슬래지해머라고 하는 작전을 해가지고 그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미국이 도와줘서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스라엘 그만하고 멈춰서 되게 어떻게 보면 모양이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위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내생적으로 만들어져서 반체제 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순간 이 시위 담론이 전형기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내란이라 그랬지. 지금 이스라엘 세력과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이거는 얘네들은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한 외부, 특히 우리 주적인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하는 세력이야라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억압의 정당성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조심히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두 측면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همین همانطور که در پیام قبلی به شما گفتم صدای شما و شجاعت شما رو جهانیان نه تنها دیدن و شنیدن بلکه دارن اکنون اقدام میکنن. قاعدتا تا به حال بایستی پیام رئیس جمهور امریکا رو در ضمن شنیده باشید. کمک در راه هست. مبارزه رو همونطور که تا به حال انجام دادید ادامه میدید. نگذارید که این نظام شرایط رو عادی جلوه بکنه. بعد از این همه کشتار اخیر یک دریا خون بین ما و این رژیم هست. یادداشت کنید اسامی این جنایتکاران رو. یه روزی به سزای اعمالشون خواهند رسید. و اما پیام ویژه‌ای دارم به پرسنل ارتش. شما ارتش ملی ایران هستید، نه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وظیفه دارید از جان همیهنانتون حفاظت بکنید. فرصت زیادی براتون نمونده. به مردم هرچه زودتر بپیوندید. 네, 이 이란 이슈로 국제 정세 불안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란 이슈 좀 보셨는데요. 수출 기업들한테 좀 큰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들립니다. 네, 국제 정세 이슈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아마 우리 수출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란에 이제 납품해서 또 여기에 따른 또 수출 대금을 못 받거나 지연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그 무역보험공사가 돌려받아야 될 수출 대금이 한 1조 4,584억 원 되는데 이 중 한 53%가 아마 사실상 좀 돌려받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왜냐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업들 그리고 대금을 못 받은 기업들에게 대신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차후에 해외 기업들에게 받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외 환경 불확실성은 실제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린란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땅을 놓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 자치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린란드, 덴마크, 미국 이 3자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담판은 1시간이었는데 결렬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therefore still have a fundamental disagreement. We have decided to form a high-level working group to explore if we can find a common way forwar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ay it again that how important it is from our side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the United States. 네, 덴마크 외무장관, 그린란드 외무장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방금 회담 후에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그린란드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소유하는 방식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거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의 전 단계로 미국이 소유하고 싶다라는 의지, 그래서 그린란드를 내놓을 생각이 있냐를 타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나온 게 우리는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의 일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린란드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지 여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oblem is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if Russia or China wants to occupy Greenland. But there's everything we can do. You found that out last week with Venezuela. There's everything we can do about
things such as that not going to happen. We're not, I can't rely on Denmark being able to fend themselves off. 중국과 러시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옆에 붙어 있는데 자꾸 중국하고 러시아 함선이나 아니면 군함들이 여기 출몰하고 잠수함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어서 이걸 가만히 냅둘 경우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네. 시청자분들이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맺은 협정 때문에 군사협정 때문에 그린란드에도 얼마든지 미군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린란드에 뭐 광물 채굴권, 그린란드가 자치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광물 채굴권입니다. 그거 네. 미국이 어떻게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뭔가 부동산 사업가식의 지금 화법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린란드 총리는 회담 직전에 그린란드인의 상당수 오랜 소망이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걸 당장 추진하기보다 미국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덴마크에 남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이 3자 회담 바로 전에는 덴마크에서는 그린란드와 그 주변의 주둔군을 더 늘린다고 했고요. 또 덴마크 이웃 나라죠. 스웨덴도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한 어떤 갈짓자적인 행보, 그러니까 계속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린란드도 이 영토 소유권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했어야지 이런 회담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이제 입장은 이제 주둔군,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우군들, 스웨덴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실제로 방위 측면은 우리가 어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해서 아마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가 제시하는 것과 계속 이제 뭔가 거리가 좀 멀어져가는 그래서 이런 매입 부분이 좀 요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의지가 강력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그린란드를 산다 그랬을 때 얼마를 줘야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한 미국 언론이 1,000조 원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5천억에서 7천억 달러 지금 얘기했고 이거는 네. 미국의 학자랑 전직 관료 그룹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란데 네. 이게 1,000조 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알아요.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6,300억 달러, 4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천억이랑 7천억 달러 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시총이랑 맞먹는 정도의 금액이고 우리나라 1년 GDP 한 40% 정도 되는 금액을 그린란드를 살려면 아마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뭐 이거를 파이낸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팔고자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린란드는 최근 들어서 그 덴마크나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옛날에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샀거든요. 프랑스로부터.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그런 거 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팔 사람의 의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이 와중에 금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더 사상 최고치 이슈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원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면서 금과 은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이 한 5,000달러, 은값은 100달러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온스당 금 현물 가격이 한 4,600달러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은 가격은 이제 92.23달러. 그래서 아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원 민족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의 무역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안전자산인 금, 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인식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이란 문제도 그렇고. 네. 그런 만큼 아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올해 5,000달러, 그다음에 은이 100달러 시대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 수장 파월 연준 의장과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을 향해서 나쁜 연준 의장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과거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Are there things the chairman can say to you today that would make you back off some of the earlier criticism? Well, I'd love him to lower interest rates. But other than that, what can I tell you? This new threat is not about my testimony last June or about the renovation of the Federal Reserve buildings. Deadhead Fed hair. I mean, this guy,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is a stiff. And, you fight that. He did a rather, I would say, a rather small number that could have been doubled, at least doubled.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Yeah, I think it's fine what I'm doing. We have a bad Fed person. He was extended by Biden. 파월 의장도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네요. 이게 다 금리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금리가 낮아야지 미국 경제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거 부채 갚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금리 좀 낮춰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우리는 물가나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파월 의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압박이 미국 경제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네, 월가가 지금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파월 의장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일단 반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7, 2.8, 중앙은행이 생각한 2%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유지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독립성이 높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을 막 내다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것이 미국 경제에 굉장한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저도 다이먼 회장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논란이 미국을 넘어가고 전 세계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한국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13명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파월 의장과 연대 선언했다고 같은 공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잠깐 한국은행 다녔습니다만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독립성이 좀 훼손되는 사태. 근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연준이 가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이거 남의 일 아니다. 팔 걷고 나선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그리고 그 후폭풍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면 7개월간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동결 거의 예상이 됐던 거죠, 교수님?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그 금리 한미 간의 어떤 금리 격차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고환율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이제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어떤 금리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환율 문제라든지 또 시중의 어떤 유동성 이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같이 통화 정책 이런 부분은 중앙은행이나 금융위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환율 지금 계속해서 높았었는데요. 어제 밤 사이에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좀 내려갔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구두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경기 펀더멘탈에 비해서 원화가 지금 가치가 너무 낮다. 그런 얘기를 하나요? 예, 그런 얘기를 이례적으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작가는 처음에 1992년에 유명해진 게 영국에서 파운드화가 절하될 거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갖고 유명해졌거든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환율로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환율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귀담아 듣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이례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제 1,46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네. 오늘 보니까 다시 약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환율로 그렇게 예전에 그럼 맞춘 게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환율로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환율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 펀드 밑에서 환율로 2번 일본
영국 이래서 돈을 한 번, 두 번 크게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쳇말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마켓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환율. 예. 우리나라 지금 환율 고환율로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시장을 그렇게 자기 힘대로 좀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원화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 생각해 보면 한국 애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와서 원화 저평가 때문에 되게 장사를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정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용식, 허준영 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입니다. 이틀간 출퇴근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임금 인상률 2.9%, 또 노조가 요구한 65세 정년 연장도요.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같은 대체 교통수단도 평시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됐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 이야기해봤고요. 이어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얘기입니다. 30년 전 같은 법정에서 역시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 구형이 나왔던 피고인이 있죠. 이제 결심 공판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 이름입니다. 또한 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일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군이요, 나하고 뭐 내가 옛날 무슨 하나대도 아니고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내가 하나회냐? 신군부가 하는 그거 영화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헌정사상 사형을 구형받은 그리고 선고까지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전두환에게 사형 구형한 윤석열이다 라고 했었던 일화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 실제 재판이 아니라 법대 2학년 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 직전인 80년 5월 8일에 교내 모의 재판에서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검사 역할하면서 구형하고 판사로서 무기징역도 선고하고 했었는데 틈날 때마다 이 일을 언급해왔습니다. 대선 전에 외연 확장, 또 본인의 과거사인식 논란에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쓰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선 직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 이 발언에 논란이 일면서 SNS에 해명할 때 또 쓰였던 그 에피소드 이야기죠. 헌정사상 사형을 구형받은 단 2명의 전직 대통령. 그 첫 번째 사례, 본인이 끊임없이 부정했던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조금 전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어제 새벽에 윤리위가 결정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 의결 여부가 주목을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윤리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당내 소장파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제명 철회 신중 검토의 목소리가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결이 될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소명의 기회, 재심 청구할 기간을 좀 주는 게 맞다고 장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재심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 전 대표 측인데 그러기 전에서 당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도부도 그렇지만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11시 의원총회가 아마 지금 시작이 됐을 텐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경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 9시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 후 두 번째 경찰 조사차 출석했습니다. 강선호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죠. 국민 여러분께 신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당시 강선호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하신 건 맞습니까? 공 건네실 때 강선호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 출석 모습 보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문은 앞서 김 시의원이 미국에서 경찰에 냈다는 이 자술서에 있습니다. 1억 원을 건넬 때 현장에 강선호 의원이 있었고 또 강 의원에게 직접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돈을 보좌관이 받았고 보고받기 전까지 자기는 몰랐다는 강 의원의 기존 주장과 가장 크게 엇갈리는 대목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강 의원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훈한 소식도 하나 전해볼까요? 연예계로 가보겠습니다. 배우 조정석, 가수 거미 부부가 어제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조정석 씨의 소속사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하게 회복 중이라면서 태어난 아이와 이 부부에게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년 만에 얻은 첫 딸을 슬하에 두고 있었죠. 이제 두 딸의 부모가 됐습니다. 활발한 활동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두 사람인데 축하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뷔 초부터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죠.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 애니 씨가 학업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팬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미술사학 등을 전공 중인데 복학을 더 미룰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졸업까지 딱 한 학기 남았기 때문에 석 달 반이면 끝내고 돌아온다. 기다려달라고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데뷔 전 어머니 정 회장을 비롯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가 된 사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가수를 진짜 하고 싶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절대 no. 가족의 반대가 제일 커졌는데 근데도 포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제안을 하셨어요. 대학교에 붙으면 나머지 가족들을 설득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결국에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진짜 붙을 줄은 몰랐대요. 진짜 맨날 하루 종일 춤만 추러 연습실 가 있고 이러는 애가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대학에 붙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그렇게 시작한 학업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다. 이 직업을 갖고 이런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건 큰 특권이고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뉴스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한솔의 모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제의 간식, 이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죠.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두바이 부자도 못 사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싸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도 이 두쫀쿠 얘기를 듣고 뭐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습니다만 이게 오픈런을 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유행을 했던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 두바이 초콜릿에다가 카다이프라고 해서 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이 들어가고요. 예. 피스타치오 크림이 피스타치오,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코코아 가루와 마시멜로우 같은 것이
섞이다 보니까 달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현재 지금 1월 중순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카페나 제과점 이런 것들이 생산과 동시에 입고가 되고 입고가 된 동시에 저렇게 이제 줄 서서 오픈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웹에서도 이걸 시켜 드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많이 시켜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주문 건수가 1개월보다 300%가 늘어났고요. 검색량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2달 전보다 25배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파스타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하죠. 확실히 안 드셔보신 것 같아요. 보통 많이 만들어서 판다는 이 카페 말고도 뭐 국밥집, 뭐 피자집 이런 일반 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손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자영업계 그야말로 이제 열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밥집에서 뭐 두쫑쿠를 어떻게 파느냐? 이게 이제 샵인샵 형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파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두쫑쿠를 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인기니까 이것을 사기 위해서 초밥집이나 국밥집 이런 데를 이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쫑쿠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기계로 못 만든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는 것이 두쫑쿠 열풍의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 빠르고 꼼꼼한 분 해서 이제 알바생을 모집하는 이런 구직 공고도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두쫑쿠 혹시 팔아야 될까요?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일시적인 경영난이 타게 됐다는 무슨 간증 같은 후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이제 판매하지도 않는 두쫑쿠를 메뉴판에 넣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팁을 공유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철물점에서도 두쫑쿠를 팔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두쫑쿠가 정말 인기인데요. 그래서 메뉴판에다가 두쫑쿠 이름을 넣어서 뭐 메뉴를 팔고 있진 않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고요. 또 매장 중에서 인기 뭐 이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배달 앱에서 노출수를 늘리려고 이 메뉴에다가 두쫑쿠를 넣었지만 품절 표시를 해서 내놓기도 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두쫑쿠에다가 대란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는데 진짜 이거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만큼 요즘 뭐 자영업계의 하나의 일시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많이 찾고 있어요. 이제 파생 디저트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뭐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앱도 등장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토스 미니 앱인데요. 이것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작가분하고 한번 확인했어요. 다운로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방송국 주변에 보니까 있어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품절 날 가는 길에 품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게 저런 맵인데요. 저렇게 두쫑쿠 모양의 이제 저렇게 검정색 모양의 빨간색으로 제로가 있고 녹색으로 있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많이들 파네요.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호텔이라든지 크루아상 이런 데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요. 엘 호텔 같은 경우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두쫑쿠의 영감을 얻은 뿌띠뿌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카다이프가 들어가야 되지만 좀 유사한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제과점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 제품들을 팔고 있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현재 지금 두바이 초콜릿이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두바이 찹쌀떡 브라우니 뭐 이런 것들과 연계된 상품들을 만들면서 이 열풍에 같이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열풍이 확산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대기업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 지금의 열풍의 뭐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열풍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한 이 희소성이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SNS에서 화제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뭐 스타들, 뭐 일반 누리꾼들의 시식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거 한번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냥 초콜릿보다는 요 쫀득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딱 게임으로 쓸 때 느껴지는 피스타치오, 카다이프의 식감이 조화롭다. 안에 무슨 멸치 같은 게 들어있어. 그 멸치같이 이렇게. 그래? 근데 왜 두바이 초콜릿이야? 두바이에서 먹나 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맛있어 없어 일단.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바로? 돈 주고 사 먹을 정도 아니야. 난 아니야.
야! 우와! 두바이 초콜릿 먹으면은 안에 그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 예술입니다. 한 번 더 먹. 어때? 1,000원까지는 서울 집값보다 문제야? 문제네. 자, 너도 나도 먹고 이렇게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다는 얘기부터 안에 든 거 뭐 멸치 같다, 뭐 서울 집값보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갔는데 이런 지금 뭐 맛있다 맛없다라는 모든 차원의 이야기들 후기들이 막 속출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화제성을 촉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소장님은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조만간 뭐 빨리 찾아서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무슨 멸치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게 박정민 카다이프인 것 씨가. 같아요. 중동식 면이니까 네네. 약간 이렇게 좀 바삭바삭 네네. 좀 이제 질감이 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두쫑쿠라 그래서 두바이 이제 쿠키 이런 식으로 이제 쫀득 쿠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식감은 떡에 가깝습니다. 예. 지금 먹는 것도 이렇게 쭉 늘어지고 있는 것들이 떡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 공식에 제대로 맞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느끼셨을 분들이 계셨을 텐데 민감한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저거를 자르는 순간 이제 속이 이제 드러나죠. 네. 이제 노란색이 됐던 뭐 다른 색깔이 됐던 드러나다 보니까 네. 단면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 먹는 소리. 이가 이제 상당히 좀 들리고 쫀득하게 늘어난 질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두쫑쿠 열풍을 보면 우리가 탕후루라든지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들처럼 SNS를 중심으로 저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라는 네. 것도 우리 디저트 소비 흐름을 따르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박진아 아나운서도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지금 먹어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요.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시식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는 이 SNS 인증 행렬이 만드는 영상 쪽으로도 화제성을 좀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가 자기 마음대로 좀 다르게 만들어 본 게 이제 소위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브 장원영 씨, 이서 씨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 두쫑쿠 만들기 인증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안성재 셰프가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따님과 아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성재 셰프입니다. 오늘은 최초로 레시피 AS를 처음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넣어야 돼 원래 양. 동그랗게 만들어. 안절 동그랗게 안 만들 거야. 너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솔직히 저는 두쫑쿠가 뭔지 잘 몰랐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거 맛있었냐고 물어보는. 맛있었냐고? 맛있었어? 맛은 있었지. 네, 사실 지난해 연말 안성재 셰프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니라 강정이 되어버린 거죠. 쫀득하지도 않고 네. 동그랗지도 않고 그래서 딱딱하고 퍽퍽한 강정이 되어버려서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시영이가 안성재 셰프 딸이 친구들한테 자랑도 못할 것 같다. 미쉐린 3스타 셰프가 셰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악플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자 네. 어제죠. 지난 14일에 다시 영상을 AS 영상을 올려서 다시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3스타 셰프도 문매를 맞은 부분이었는데 두쫑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에서도 안성재 셰프가 얘기했고 며칠 전에 이제 도경수 씨가 이야기한 것도 화제였는데 이 정작 이 두바이에는 없다면서요? 두쫑쿠가 두바이에는 없는데요. 예. 일본과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좀 아이러니인데요. 뭐 물론 이제 이게 만든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한 두바이 초콜릿을 다시 이제 우리 식으로 예. 만든 디저트인데요. 정작 두바이에서는 모릅니다. 도경수 씨 같은 경우 현지인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니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두바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바이 한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SNS를 보신 분이 이것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또 희한한 일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이 두쫑쿠 열구가 이제 해외로 확산이 되면서 일본의 이제 도쿄 시노부쿠 같은 경우 이제 한류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일부 매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것들에 대한 조합으로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제 두촌쿠 열풍에서 가장 화제 그리고 또 화제를 넘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가격 얘기일 텐데 뭐 조그만 거 한 알에 국밥 가격에서부터 뭐 30만 원짜리 대왕 두촌쿠도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가격 자체가 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것도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뭐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개당 30만 원이 넘는 두촌쿠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8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원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한 60만 원 정도 원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팝업 스토어라서 30만 원을 판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원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피스타치오 가격이 20% 인상을 해버린 예.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재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열풍에 힘입어서 가격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술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 결국은 이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한철 한때의 유행으로 그냥 넘어갈지 이런 전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범 푸드 칼럼니스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제한적인 디저트 선택지,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런 것들의 소비 구조 이런 예.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과거와 비슷한 사례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길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풍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갈 것이다라고 예. 그분은 예측을 하셨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과거 사례들이 별로 그렇게 예. 길게 간 사례들이 별로 없었다.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국민이 다 먹어보면 그때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